자, 3번 문제에서는 여태까지 앞에 있던 1번, 2번 문제와는 좀 다르게 사이즈가 딱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신 사이즈 A4 사이즈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그림을 보시면 대단히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2번 문제보다 훨씬 더 쉬워요. 그냥 기능이 딜다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얘 때문에라도 기능을 조금 익히셔야 된다라는 게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근데 뭐 한번 익혀 놓으시면은 이 기능들이 뭐 엄청나게 어려운 기능들을 써놓은 것보다는 그냥 잡다한 걸 모아 놓은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레벨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 자, 요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씩 해볼게요. 하는데 팁을 드리자면 뒤에서부터 앞으로 순서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아래 순서로 만드시는 게 여러분 요 얘네들을 큰 문제 없이 만드실 거고요. 요 꽃무늬는 바깥에 따로 있으니까 먼저 만드세요. 만들어 놓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신에 이 왼쪽에 있는 꽃무늬를 너무 디테일하게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서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그나마 쉬우니까 괜찮은데 다른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게 막 복잡하게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얘네들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 그 GTQ 문제 1번처럼 흔히 말하는 박스 하나 틱 하나 해놓고 나중에 수정하시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니까 막 처음부터 고퀄리티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시간 모자릅니다. 자, 그래서 작업의 시간부터 확인하고 할게요. 40점이잖아요. 대략 한 32분? 그 정도 안에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7분, 5분 정도 이렇게 빼면 돼요. 40점이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이렇게 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칭 한 80분 정도 걸리게끔 계산하시면 됩니다. 시험 시간이 90분인데 왜 80분이냐? 초등학생들 와서 시험 보면요. 정신 하나도 없고요. 여러분 긴장해서 떨면은 놓치고요. 자료 올리고 막 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세팅까지 계산하신다면은 약간 여유 있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진행할게요. 자, 새로운 문서 만들게 돼 있죠? 파일에서 new 하시고, 자, 문제 자체는 A4니까 쓸 필요 없어요. 프로파일에서 프린트 버튼 누르시고 여기를 A4 선택하시면 밀리미터 단위 한번 해결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끝납니다. 자, 마찬가지 분리드 필요 없기는 한데 일부러 저는 분리드를 살짝 만들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자, 안 하셔도 되는데 일부러 해놓고 차후에 설명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누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빨간색 요거를 블리드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돌연, 또 다른 말로는 재단 여백이라고 합니다. 자, 전체를 16등분하고 사용하시는 게 맞겠죠? 저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으로 얘를 자, 직선 하나 그려놓고 알트 카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 아트보드 기준으로 정렬 버튼 눌러서 맞춥니다. 도련액 안 갑니다. 종이까지만 딱 맞춰져 있게 돼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그룹하지 마시고 로테이트 툴로 빵 엔터 누르면 각도 물어보죠. 90도 카피 해서 좌우 버튼. 자, 아트보드 기준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위아래 정렬해 놓고 그대로 돌려서 카피하면 세로까지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됐으니까 이대로 저는 그룹 해 놓고 선 색깔 있으면 나중에 불편하니까 아예 없앤 다음에 선 색깔 면 색깔 없앤 다음에 그대로 가이드라인화 처리합니다. 가이드라인으로 만드는 건 컨트롤 숫자 5번이라고 알려드렸죠. 이렇게 놓고 작업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내용을 보시면 뭐 꽃 모양부터 되어 있으니까 바깥쪽에 꽃을 그려놓고 시작을 해보자고요. 자, 꽃 그림을 그릴 때는 왼쪽에 적당하게 틀 하나 해놓고 비슷하게 해놓은 다음에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출하실 때는 굳이 여기 있는 거 쓰실 필요 없어요. 자, 동그라미 하나 슬쩍 그려 놓고요. 자, 이 동그라미를 아래쪽 밑에 있는 포인트 잡고 그대로 끌어 내립니다. 자, 위쪽은 그대로 두셔도 될 것 같고요. 아래쪽이 조금 더 좁다라고 하신다면 컨버트 앵커 포인트 2 가지고 방금 전에 있던 이 포인트를 잡고 다시 끌어당기면 핸들을 다시 재설정할 수가 있죠. 작게 조금만 줄여서
만들어 놓을 거고요. 이 아이가 전체를 한꺼번에 사용하셔도 되고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F에서 위에서 아래로 줄이고 컨트롤 F 다시 줄여서 배치한 다음에 사용하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십시오. 자, 저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이 색깔을 연 색깔 바꿔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색상대로 입력을 하겠죠. 그 바로 위에 있는 아이의 색상도 맞춰주시면 되는데 색깔이 20%니까 써주시고 겉에 있는 아이는 흰색이죠. 흰색이니까 흰색의 색깔 칠하고 선은 색깔 없으니까 선의 색깔은 없애주시고 단축키 활용하세요. 자, 다시 한번 단축키 보여드리자면 왼쪽에 앞에 있는 아이를 기준으로 색깔을 줄 수 있는데 키보드 D를 누르시면 가장 기본인 흰색과 검은색으로 가고요. X 누르면 둘을 치환시켜서 앞에 있는 아이를 지운다. 오른쪽 쉬프트 옆에 있는 슬러시 를 누르면 사라지고 필요한 거 앞으로 뺀 다음에 슬러시 누르면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얘니까 해서 그룹하고 컨트롤 Y에서 전체 형태 보시면서 로테이트 툴 회전 시키셔야겠죠. 로테이트 툴은 여기 있습니다. Alt 누르고 아래쪽 포인트 클릭 해서 360도 기준으로 5개니까 나누기 5. 자, 포토샵은 안 먹는데 일러스트는 먹어요. 그래서 키보드 탭 누르면 각도 72도 나올 거고요. 미리 보기 확인하고 카피. 움직였으면 방금 전에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한 반복 컨트롤 D 사용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바짝바짝 붙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줄여야겠는데 어떻게? 그냥 전 얘를 꺾어 버릴게요. 조금 더 아마 더 확인해야 될 텐데 꺾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다시 로테이트 툴을 가지고 아래 클릭 72도 확인했으니까 카피 거의 맞죠?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네, 문제 요구한 대로 맞네요. 자, 해서 그대로 그룹 시키고요. 자, 그룹 시켜 놓고 자, 요 아이가 여기 하나 있고 그대로 카피를 해서 요 자리에 사이즈 조금 더 작게 하나는 큰 아이고 하나는 작은 아이로 비율 맞춰서 놓고 오른쪽 하단에는 흰색은 그대로 놓고 그 위에 있는 색깔 자, 마젠타 20이니까 M20 나머지 없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색깔들은 마젠타 100 옐로우는 없죠?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두 개의 형태를 다 만들게 됩니다. 자, 형태만큼 다 채워졌으니까 이 뒤에 있는 색깔 회색이 있는 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회색은 안 쓰는 아이예요. 뒤에가 흰색이기 때문에 그냥 배경을 깔아 놓은 아이니까 전혀 신경 안 쓰셔도 관계 없습니다. 자, 둘은 그룹 해 놓고요. 중간중간 작업하다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소음 번호와 이름, 문제 번호까지 해서 저장하시면 되겠죠. 자, 이 아이를 사용하시는 요령은 심볼이라는 걸 쓰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지나가서 나중에 다시 풀이해 드릴게요. 오른쪽 패널에 보시면 자, 이렇게 크로바 마크가 있고요. 이름은 심볼이라고 있습니다. 자, 패턴 쓰시는 것과 요령이 비슷하지만 기능이 전혀 다릅니다. 심볼에다가 지금 꽃 두 개를 한꺼번에 그룹해서 이곳에 드래그로 담으면 자, 뭔가 하나를 물어보게 되고요. 자, 지금 물어보는 요 내용들은 딱히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하세요. 아니면 무비가 아니라 그래픽이니까 그래픽 체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무시하시고 OK 누르셔도 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럼 얘를 얻다가 어떻게 쓰는 거냐면 등록된 아이를 왼쪽에 같이 짝꿍으로 있는 아이가 툴에 있는 심볼이라고 하는 기능들입니다.
기본은 심볼 스프레이부터 쓸 수 있는데요. 하나씩 쓱 하고 보여드릴게요. 조금 떨어뜨려서 일부러 배경을 조금 어둡게 칠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그려볼게요. 선택하고 첫 번째 있는 심볼 스프레이 툴이라고 하는 아이를 선택하고 화면에 꾹 누르고 있으면요, 스프레이처럼 뿌리게 돼 있어요. 무엇을? 아까 내가 등록한 이 스프레이, 꽃의 그림을. 이 아이죠. 다른 아이 선택하면 다른 아이 뿌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얘를 뭘 할 수 있느냐? 그 옆에 있는 심볼 스프레이 말고 그 옆에 있는 툴, 스피너 툴을, 아니 시프터죠. 시프터 툴을 이용하시면, 자, 이렇게 밀어서 꽃의 위치를 좀 더 디테일하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꽃이 다 모이는데 안 모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얘네들 중에 아무거나 툴 하나를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에 인텐시티와 덴시티라고 하는 아이가 있으니까 를 끌어올리시면 돼요. 덴시티가 간격을 모아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최대로 올리시면 되고요. 인텐시티는 한꺼번에 얼마큼 처리하겠다, 한꺼번에 몇 개까지 움직이게 하겠다, 이 기능이에요. 그리고 요 브러쉬 크기, 동그라미 모양은 P 옆에 있는 괄호로 사이즈를 조절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배치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아이콘은 누르고 있으면 모으는 기능이에요. 모여요, 이렇게 안쪽으로. 사이즈에 따라 좀 달라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마찬가지 쭉 이렇게 끌어올려서 쓰시면 그나마 조금 빠르게 모인다는 거. 네. 사이즈가 작으면 더 빨리 모여요. 자, 모이는 게 아니라 반대로 빠져나가게 퍼뜨리게 하는 방법은요, 얘네들을 모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 키보드 Alt를 누르면 반대로 퍼지는 거예요. Shift 누르면 반대로 모으는 거고. Shift래, 그냥 모으면. Shift 속도를 올리는 거라서 제가 지금 누르면서 말해서 그래요. 퍼뜨리는 거, 그냥 누르면 모으는 거. Shift는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는 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얘는 네 번째 아이콘은 크기를 키우는 거예요. 전부 다 모양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르고 있으면 사이즈가 이렇게 커지죠. 반대로 너무 큰데요 라고 한다면 Alt, 반대를 뜻하는 거니까 Alt 누르고 누르면 작아지게 만듭니다. 너무 많은데요, 지우려면 어떻게 하나요? 키보드 Shift 누르시면 삭제됩니다. 단 주변이 어떤 것들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생성하는 건 맨 처음에는 얘를 가지고 다시 누르시면 생성이 돼요. 한꺼번에 여러 개 생성하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여러 개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기 조절하고, 그 다음 뭐냐면 회전, 스피너죠. 각도를 돌려서, 잘 보시면 아이고, 여기에 화살표가 뜹니다. 어느 방향으로 처리할 건가요? 각도를 돌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페인트 통이 있으니까 말 그대로 색깔을 칠하는 건데요. 기본의 색깔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꾼 다음에 툭툭툭 눌러주시면 해당 색깔 계통으로 변합니다. 붉은색으로 바꿔놓고 칠하면 붉은색 계통으로 칠이 되고요. Alt 누르면 원래 색깔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끝에서 두 번째는 투명하게 만드는 아이들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마지막에 있는 얘는 안 할 겁니다. 스타일러 툴은 오른쪽 패널 중에 여기 그래픽 스타일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기능을 접목시켜서 쓰는 기능이에요. 여기 잘 보시면 어떤 거는 약간의 그림자, 어떤 건 입체적인 느낌, 이런 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거 잘못 쓰시면 용량 미친 듯이 늘어납니다. 엄청나게 무거워지기 때문에 컴퓨터가 못 버텨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이 아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즉 심볼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그림이 반복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을 때, 나무에 꽃이 피어져 있다거나 지금 느낌처럼 열매가 맺혀져 있다거나 포도송이를 그린다거나 동전을 이렇게 확 퍼뜨린다거나 이런 식의 효과를 낼 때 쓰는 기능이 바로 심볼입니다. 패턴하고 비슷하면서도 완전 다른 기능이죠. 패턴은 반복하는 건 똑같은 간격으로 반복한다면 심볼은 무작위로 퍼뜨리는 형태라는 거.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서 이거는 먼저 언급을 한번 해드렸고요. 이따가 하도록 하죠. 시간이 안 되면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작업 순서 자체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게끔 되어져 있으니까 자, 요 뒤에 그림이 있는데요. 여긴 잘 보시면 여기 메쉬라고 되어져 있어요. 메쉬 사용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메쉬라고 하는 방법은요. 하나의 사각형을 먼저 그려놓고 동그라미도 관계없습니다. 최초에 내가 원하는 색깔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메쉬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얘가 메쉬 툴입니다. 그물처럼 생겼죠? 자, 선택하시고 이 중에 내가 원하는 한 군데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냥 찍어주면 이 찍어준 나의 위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게 되는데 이때 자, 해당하는 부위를 어디를 직접 선택하셔도 관계없지만 일단은 찍은 여기를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찍은 다음에 여기의 색깔을 제가 임의대로 다른 색깔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늘 색깔로 바꾸면 뒤에 있는 색깔은 약간 황토빛이 나니까 옐로우 톤이니까 여기는 하늘색, 여기는 황토색을 두 개를 그라데이션으로 왔다 갔다 하고요. 하늘색과 황토 색깔 여기까지를 그라데이션으로 왔다 갔다 처리하고 마찬가지 그라데이션 처리가 됩니다. 그럼 중간 이쯤은 파란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색깔이 들어가겠죠. 여기다가 다시 메쉬 툴로 클릭을 하면 다시 십자가가 딱 생기면서 여기에 제가 녹색을 줬다고 치면 녹색과 여기 있는 어떤 색깔을 옐로우 핑크로 할까요? 어떤 색깔을 그라데이션 효과를 먹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만드는 기능이 메쉬예요. 자, 색깔을 조금 그라디언트라는 기능을 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인데 단점이라면 이미지 처리되는 것처럼 만들어지기 때문에 패스파인더로 잘리지 않아요. 잘리지 않기 때문에 그건 유의를 해주시고요.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찍었으니까 찍은 자리를 아까 하늘색 주면 그쵸? 그라디언트 먹죠? 이 자리다가 클릭합니다. 톡 색깔 여기까지 그라데이션 먹죠. 색깔 다른 거 주면 다른 색깔로 바뀝니다. 이때 직접 선택 툴로 앵커 포인트가 있는 자리는 어디든 마음대로 색깔을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색깔이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어떤 형태를 만들어낼 때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이런 걸 활용하신다면 어떤 되게 복잡한 머리카락 같은 것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일러스트 메쉬 이렇게 검색하시면 너무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보시면 슈퍼마리오도 메쉬로 그린 거예요. 써있죠, 그림으로. 또는 이런 것들, 이런 사람을 메쉬로 그립니다. 왜 포토샵을 안 하나요? 포토샵은 확대하면 깨지잖아요. 근데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써야 되는 경우에는 일러스트로 이렇게 하나하나 다 그려나가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시간이 이런 거 하시면 한 40시간, 80시간 이렇게 4주 이렇게 걸린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기능이라는 걸 먼저 얘기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메쉬 하는 거를 여기에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꼭 여기에 210에 297이라고 해서 여기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맞게 그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문제는 자, 튀어나간 것들을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해서 디자인 정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딱 맞춰 그리시면 애매하게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냥 크게 그리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요 블렌드를 제가 끄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박스를 적어도 블렌드 요 박스까지 채우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A4라고 써있는 이유는 인쇄처럼 해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좀 더 커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요거 정도는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그러면서 배경에 오는 색깔은 여기 써있는 메쉬가 요 색깔이고 요 색깔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를 칠해봅니다. C 10부터 70에 60에 자 걸어놨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색깔은 자, 그림 잘 보시면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 약간 사각형 형태처럼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중심쯤에다가 메쉬 툴 가지고 찍으시는 게 아니고요. 중심쯤에 조금 더 바깥쪽으로 나가서 한 군데, 두 군데 찍으란 얘기예요. 아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두 군데 해볼게요. 그대로 색깔 이어지는 거 보니까 아래쪽도 있는 것 같아요. 아래 찍어줍니다. 자, 그러면 네 군데에 포인트를 찍어서 요 네 군데에만 색깔을 어떻게 한다? 문제에서 나와 있는 대로 색깔을 0, 20, Y100 이라고 색깔 입력을 해주는 거죠. 그럼 그대로 이렇게 네 군데 칠이 됩니다. 너무 바깥쪽으로 나간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컨트롤 Y에서 직접 선택 툴로 해당하는 얘네들을 잡고 아쉽게도 이렇게 좀 크게 잡아야 돼요. 잡고 이런 식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안쪽에 것만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휘어져요. 그럼 그림도 휘어지겠죠. 그런 것들 잘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고 얘는 끝이에요. 다 한 거니까 건드릴 거 없으니 냅두시고 이 위에 그 다음 순서를 보면 뒤에서부터 앞으로라고 했으니까 자, 앞에 오는 것들은 요 성이라든가 위에 야자수, 구름 이런 것들이니 자, 위에서부터 쉬운 것부터 할까요? 야자수부터 하나만 그리면 나머지 따라오겠죠. 자, 야자수는 라운드 동그라미 가지고 하나 쓱 그려낸 다음에 밑에 지그재그 처리하는 것들을 해볼 건데요. 가장 쉽게 한다면 펜툴 가지고 그냥 지그재그 재그 그리셔도 되고요. 네. 패스파인드 자르셔도 되고 또는 나 이런 거 너무 싫은데 한다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단순한 사각형 적당하게 잘라내 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카피해서 이렇게 자르시는 분도 있어요. 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해서 그냥 무턱대고 자르시면 위에 거 빼고 지우면 되겠죠. 일정하게 되지 않고 지 맘대로인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옮겨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해서 저는 얘를 로테이터 툴 가지고 오른쪽 끝을 기준으로 이렇게 카피 컨트롤 D 색깔은 뭐 밑에서부터 위로 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자, 녹색 그 다음에 조금 밝은 색 그 다음에 연두색 순으로 만들어내고 하나 배치하시고 사이즈 보시고 튀어나가는 거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리플렉트 적당하게 뒤집어서 카피
사이즈 작게 배치하시면 되겠죠. 가이드라인 보시면서 문제 있는 가이드라인도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고, 가이드라인이 너무 멀어요. 이렇게 눈금선이 멀어가지고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라고 하신다면, 메뉴 뷰에 보시면 일러스트는 요게 있어요. 똑같은 룰러인데 눈금자인데 기본이 아니라 비디오 룰러라고 있습니다. 비디오 룰러라는 기능을 쓰시면, 얘는 가이드라인을 꺼낼 수는 없지만 아트보드 바로 주변에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기가 좀 쉬워요. 조금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구름은 동그라미 가지고 해당하는 위치에 맞게끔 하나, 둘, 셋, 넷, 나머지는 안 보이니까 적당하게 해서 패스파인더로 합치고 같이 뒤로 보내고, 흰색이니까 흰색 칠하고, 반투명인 것 같으니까 오퍼시티 50% 주고 해서 처리했고, 그 다음에 요가 이쪽에도 있으니까 카피해서 배치하고, 중간에 달인지 해인지 모르겠지만 떠있는 거 색깔 내용 보시고 문제 써있는 색깔대로 파악해서 30에 100. 이건 아니군요. 그러면 뭘까요? 그냥 쓰겠습니다. 요거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배치하시면 다 끝났죠. 위에 것까지 다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 할 건데, 또 얘네들 성가셔서 불편할 것 같다 그러면 미리 그룹 시켜 놓고, 밑에 부분 성이랑 뭐 벽, 돌인가 그림이 있는데, 뒤에 있는 이 암석의 그림처럼 되어 있는 얘네들은 딱히 복잡하게 막 그리실 필요가 없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 펜툴로 편하게, 정말로 편하게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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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아래쪽 배치해서 만드세요. 이 아이의 색상이 배경일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들어가는 아이도 또 펜툴 가지고 툭툭, 뭐니 잘 안 보이는데, 자 어쨌든 거의 직선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으니까 만드시고, 얘를 너무 길게 했네요. 자 해서 앞에 오는 아이도 색깔을 정해서 30에 50에 20에 30 해가지고 해당하는 크기만큼 또 다듬어 주시고, 여기에 뭐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는 일단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 모양처럼 되어 있는데, 성 모양을 일단 건너뛰더라도 대략적으로 비슷한 모양이 또 있으니까 펜툴 가지고 툭툭툭툭툭, 요쯤에 성이 올라갈 거니까 적당하게 틀 잡아 놓고, 색깔 얘도 60에 20에 50. 성은 나중에 맨 밑에 들어가는 아이도 그냥 직선 박스니까 만들어 놓고, 색깔 30 되고 60, 20, 80 해서 그리시면 되는 거죠. 해서 비율에 맞춰서 위치랑 내용 설정하시고 그룹, 성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밑에는 이렇게 해서 끝인 줄 알았는데 잘 보면 여기 그라데이션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밑에 여기다 박스를 하나 더 그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라데이션으로 색상을
하나는 옐로우 톤. 요거는 그냥 쓸게요. 클릭해서 반대쪽도 해당하는 톤에 맞춰서 색깔을 입력해라. 해서 위에 아래로 그어라.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성이나 나머지들을 써야 되긴 하지만, 자, 그거는 시간상 일단 패스를 하고, 여기까지 했다. 이걸 만약에 다 했다 라고 하신다면, 튀어나가는 건 정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정리하는 것을 잘라서 지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잘라서 지우라는 얘기 아니고, 비디오 끄고요. 이 아까 있던 210에 297짜리 박스를 하나 그리세요. 자, 210에 297짜리 박스를 하나 딱 그린 다음에 얘를 아트보드 기준으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정렬을 하세요. 자, 이쯤 되면 뭘 할지 보이시죠? 앞에 있는 틀과 뒤에 있는 내용 한꺼번에 잡아서 컨트롤 숫자 7, 오브젝트, 클리핑 마스크에 메이크 누르면 주변의 거는 깨끗하게 안 보이니까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몇 개 안 남은 나머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